딱 주셨는데 성공하는 해외 취업의 길이라는 주제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회사에 앉아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기분이?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yes or no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나를 뽑아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다. 성공하는 해외 취업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다. 나에게 영주권을 달라. 비자를 이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대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고용주가 있느냐예요. 고용주의 여부에 따라서 옵션들이 결정이 되는데 고용주가 있으면 취업 이민, 쉽게 얘기하는 뭐 EB2다, EB3다 들어보셨을 텐데 employment based라는 뜻이죠. 그리고 EB2, 3가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영주권입니다. 실제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비이민 비자로 먼저 여기 있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영주권을 그냥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B3는 학사 학위가 있는 그리고 플러스 뭐 적당한 수준의 경력, 그리고 EB2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경력과 학력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EB2가 훨씬 더 빠르고 유리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EB3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매년 4월마다 열리는 H1B 취업 비자의 옵션이 있고, 그리고 H1B는 전형적인 취업 비자인데요. 쿼타가 있고 보시면은 65,000개, 그 다음에 20,000개 추가된다. 어쨌거나 그냥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을 놓고 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펜딩인 상태이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실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펜딩 또는 RFE라 그래서 추가 질문들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확실히 체감하는 비이민 비자의 그 진행 속도라던가 그런 경향면에 있어서는 많이 빡빡하다, 최근 들어서. 반면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O1이라고 하는 그 예술인, 문화, 뭐 좋은 점이라 그러면 H1B가 갖는 일반 취업 비자가 갖는 제약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좋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런 다양한 분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등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특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의외로 내가 뭐 이런 게 되겠어라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또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수상 경력이라던가 저술을 뭐 발표한 게 있다거나 이런저런 관련 업계 경력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나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아닌 거죠.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첫 번째 영주권으로서 NIW라는 게 있어요. 아까 O 비자, 비이민 비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NIW 같은 경우는 이런 노동청의 그 심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시간이 줄어드는 것 플러스 감사 리스크도 없다라는 거죠. NIW는 내가 스스로를 스폰서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그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다. 그러니 나에게 영주권을 달라. 대부분이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에요.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서 업계 경력, 특히 이제 학술적인 그런 그 논문이라던가 논문의 인용이라던가 유명한 그런 프로젝트 올린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역시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고용주가 없더라도 내가 고용주가 돼서 예컨대 무슨 미국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직접 투자해서 비자를 받는 투자자 비자도 역시 하나의 옵션이 되고요. 투자 비자는 투자를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투자를 해서 세워진 회사의 키 멤버로 들어가서 비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미국하고 이 투자 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한국은
다행히 그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금은 대략 캘리포니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불, 30만 불 정도를 액티브 비즈니스에 내가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종업원으로서 이 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탑 매니지먼트 레벨의 그 중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케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의 스페셜 스킬에 따라서 미국 법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5는 좀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이런저런 자격 요건 따질 거 없이 투자해서 지분 참여자로서 들어오는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건데 대략 50만 불에서 100만 불. 요즘은 뭐 굉장히 뜸해졌습니다만 정말 이런저런 기술도 없고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만 영주권을 받아야 됐을 때 닭공장이라던가 이런 식의 비숙련 직에 대한 수용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쪽에서도 영주권을 받는 루트는 있고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결국 고용주가 있으니까 없으니까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던 그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기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나는 고용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인데 정말 그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더라. 저희가 실제 케이스들을 상담을 해보면 이모부가 됐건 아니면 주변에 누가 됐건 이렇게 해서 실제 미국의 고용주로서 그러니까 고용주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그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포텐셜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더라.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